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457딥 나무늘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기술보증기금 항목풀이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이어서 기술보증기금까지 공공기관을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바빠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쁨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기 위해 항목풀이로 찾아왔으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기술보증기금 항목풀이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많은 기업들이 인재상의 자세나 태도적인 면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도전이나 전문성, 그리고 협력 같이 이런 자세나 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인재상을 많이 제시해요. 근데 기술보증기금의 인재상을 보시면 인재상에 아예 직무 역량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물론 상경계나 이공계처럼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제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재상부터 아예 직무 역량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기술보증기금은 정말 직무 역량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술보증기금은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의 기술이 세상에 쓰이는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고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주 매끄럽게 구동이 되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돈이 되어야 하며 또 그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위반이나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좀 사례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마약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공계 지식을 활용해서 기술이 정말 유효한지 그리고 우수한 기술인지 먼저 판단이나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상경계 지식을 활용해서 이 기술이 정말 세상에 돈이 되는 기술이고 사업화가 가능한지 검증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 기술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없는지 그래서 사업까지 가능한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평가하고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고르게 갖춘 그런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형 인재 설명을 해드렸으니 여기까지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풀이를 진행해볼 항목은 4번 항목입니다. 문항을 읽어보면 지난번 출제된 문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아보셨나요? 자, 과거에 출제된 문항을 보면 핵심 가치를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항인데 이번에는 핵심 가치 세 가지 모두를 순서대로 선택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한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순서대로 세 가지 모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1번 문항을 작성하실 때도 지난번과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가치대로 중요한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보면 제가 이제 예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으로서 공정, 혁신, 협력 순으로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첫 문장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세 가지 가치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죠? 왜 이러한 순서로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 관점에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과거의 경험으로 밀어볼 때 공정을 가장 많이 적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정으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앞에서 업무를 언급해 주시면서 왜 공정이 가장 중요한지를 좀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작은 2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기금의 핵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인의 기여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이해도를 물음과 동시에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시나 가장 많이 적으실 것 같아서 공정으로 한번 예시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기술보증기금이 정의한 공정이란 가치의 의미를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 청렴하고 균형감 있는 마음 그리고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공정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키워드를 가져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렴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분식회계처럼 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나 혹은 오류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식회계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전문성이란 키워드로 접근을 해볼게요. 단순히 재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진 시장성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고른 영역에서 이 기술이 올바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관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가운데 기술 탈취나 유출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기사나 사례를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특허공제 신규 가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기술거래 기록 등록 제도를 운영하여서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 공정하게 활용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혁신과 또 협력도 있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까지 저희 457D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총 23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혹시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457D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기술보증기금 항목풀이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